안녕하십니까, 윤 소장입니다. 22년도 10월 검단 신도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검단 신도시 소식을 전한 지가 지금 3년이 넘었어요. 제가 3년 전 8월 달에 7월 달에 시작했구나. 정확히 먼저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검단 신도시에 사무실 수원역 고등지구를 하다가 검단 신도시에서 와가지고 했을 때, 사실은 제가 택지개발지구만 이렇게 신도시만 돌아다니다 보니까 제 손님들, 투자하시는 손님들도 많았고, 뭐 의도치 않게 인연이 돼서 여러 분들을 이제 알게 되고, 그런 분들 이제 분양권에 대한 투자, 또 신도시에 대한 이주야 택지나 상가에 대한 투자. 지금은 상가를 안 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 한 4년 전쯤 4, 5년쯤 될까요? 5년쯤 됐겠구나. 그 옥길지구 할 때까지는 제가 상가도 찍어서 팔고 이렇게 했습니다. 좋은 자리들을. 시대가 변했습니다. 많이 변했고, 상황도 많이 변했고, 여건도 많이 변했고. 그래서 저는 투자 하시는 손님들이 있다 보니까 주로 투자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동안의 아파트 분양권 시장이 너무 좋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돼서 이 방송을 시작한 것도 이제 투자하시는 우리 손님들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야 되겠다. 그전에는 한 4년 전에는까지는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많이 했었는데, 이제 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유튜브를 해서 이렇게 소식도 많이 전해드리고. 어쨌건 그렇게 시작한 게 검단 신도시 출발 때부터 지금 입주가 우리 후반이 작년 6월 제가 17일 날 입주를 했으니까 아주 빨리 입주한, 거의 검단 신도시 제일 먼저 입주한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뭐 제 카페, 부동산 카페에 계신 동료 부동산 사장님들도 뭐 한 몇백 분이 계시고, 또 제 투자자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이거 검단 신도시 소식을 전해드리다 보니까 검단 신도시를 투자하셨던 분들이 이제 제 소식을 많이 듣게 되고, 또 제가 지방 돌아다니면서 작년도 상반기까지는 뭐 떴다방처럼 분양권 투자도 많이 했고, 아시다시피 제가 부동산 업자지, 제가 뭐 부동산을 안 하는 뭐 이런 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또 화성에서 조그맣게 비행장 이전, 또 경기 남부국제공항 예정지에서 수원 군공항 이전 예정지에서 이제 이주야 택지죠. 원주민 보상 쪽 이거 하고 이 계획이 좀 하고 있는데, 제가 업자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같은 업자에도 저희 손님들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이러려고 유튜브 촬영을 해서 편집을 해서 이렇게 방송을 해드리는 겁니다. 소식을 전해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지금까지 방송을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단 한 번도 이 방송을 구독해달라고 제가 해본 적 한 번도 없고요.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공포가 시장에 지금 만연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머릿속에 접근하는 방식도 이제 부정적인 거를 기본으로 하고 접근을 하죠. 유연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거 말고, 어차피 이제 중년 이상 되시는 분들은 옛날 일기 신도시서부터 지금까지 쭉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이것도 지나간다. 구름 거치고 나면 구름 뒤에 태양이 있듯이 그 태양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투자도 하고 하는 거지, 세상에 공짜 없다고 갑자기 찾아오는 횡재는 없습니다. 차라리 부동산 투자에 하지 마시고, 값싸게 동네 로또 복권 파는 데 가가지고 1,000원짜리, 2,000원짜리 그런 복권 사가지고 그 투자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투자는 항상 위험을 수반하게 돼 있습니다. 그 위험이 프리미엄이고 나중에 수익으로 돌아오죠. 그 위험이 작은 위험은 수익이 적을 것이고, 고통과 큰 위험은 나중에 수익이 크게 돌아옵니다. 부동산 지금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굉장히 부동산 시장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산이 많이 늘어난 사람도 있고 할 겁니다. 이제 그때는 작년까지는 주식도 좋았어요. 근데 제가 주식은 잘 모르니까, 전문가는 아니니까 말씀을 못 드리다
어쨌건 지금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근데 상황이 안 좋은 거는 상황이 다시 또 좋아집니다. 국가라는 큰 보험 회사가 상황을 좋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우리 분양권 시장 이렇게 보자면, 분양권 지금 대출 문제가 많이 이제 규제 때문에 엮여 있다 보니까 대출 문제 때문에 이제 본인의 지불 한도가 많이 곱하기 2가 된 경우까지도 있습니다. 100만 원 이자 부담하던 그 아파트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급격하게 이렇게 전년도에 제가 작년 하반기서부터 대출이자 올라간다 이러면서 할 때 점진적으로 올라갈 거다. 시장이 너무 좋았고 거기에 대한 거품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거품이 빠질 것이다.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서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떨어질 때가 있으면 올라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가 있으면 좋을 때가 항상 안 좋을 때가 있었다. 박근혜 정권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고 합니다. 근데 지금 갑자기 대출 이자가 긴축을 기조로 변환되면서 미국서부터 근데 거기다 이제 올해 초 2월 달인가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굉장한 인플레이션 일어났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상황이 안 좋게 될 것도 예상을 했고 다만 이렇게 급하게 올라갈 줄은 몰랐다. 전쟁으로 인해서 제가 항상 아파트 분양권을 할 때도 신도시 택지개발지구를 먼저 해라. 구도심 도시개발 조그만 사업들은 나중에 상황이 안 좋아지면은 폭락을 할 거고 많이 안 좋아진다. 근데 신도시는 많이 안 좋은 것도 안 좋아지지만 나중에 올라갈 때 빨리 올라가고 제일 좋아진다.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서울을 제외하고는 신도시가 서울에는 없잖아요. 근데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경기도, 인천 이쪽은 신도시가 아파트 가격 우리가 가장 큰 기동 신축 아파트가 무너지니까 구도심의 빌라서부터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지금 다 무너지잖아요. 제가 항상 개인적으로는 신축 아파트를 척도로 봅니다. 좋아질 때는 또 신축 아파트, 신도시 아파트가 제일 먼저 올라갈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구름이 끼고 번개가 친다고 그래서 두려워하기보다는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차분하게 지나고 나면 구름이 걷히고 해가 짱하게 뜨는 날이 온다. 아무리 겨울이 매서워도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에 봄이 오고 어린 새싹들이 자라나고 슬슬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코끝에서부터 봄이 옵니다. 그런 감각을 경험을 많이 하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죠. 그래서 공포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를 별로 않습니다. 그 공포가 프리미엄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공포가 없으면 위험이 없으면 리스크가 없으면 그냥 금리 높다고 또 은행 가갖고 적금해야죠. 저뿐만이 아니고 지금은 유튜브나 이런 매체들이 미디어 매체들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소식들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판단은 자기 몫이잖아요. 제가 대부분의 이제 상담도 많이 하고 투자에 대한 일도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만나는 축에 드는데 깊은 지식보다 경험과 이게 없다 보니까 잔잔한 지식들이 많아요.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밤새 잠이 안 오니까 이제 유튜브 켜놓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근데 이제 긍정적인 신호보다 이 주변 상황이 먹구름이 많이 끼고 번개가 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들을 얘기를 하는 투자는 미래에다 하는 거지 현재에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투자는 미래 가치란 말이에요. 2년 후, 3년 후에 이걸 보고 해야지 당장에 들어갔다 나오고 갭 투자니 주식도 데이 트레이딩 하고 이러니까 이럴 때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묶이고 손실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신용불량도 되고 가정이 파괴가 되죠. 부동산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6월 달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했나요? 5월 달에 투표를 하고, 제가 요즘에 이제 이 깜빡깜빡 해가지고 한데,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10월 달에 9월 달에 9월 달 소식으로 전해드렸고, 또 9월 달, 8월 달에 이제 유예 조치가 조금씩 있었죠. 근데 이제 요번 달 10월 달에는, 촬영은 제가 11월 달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금방 인사말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우리나라 부동산 개인 대출 부분이 있고, 이제 우리가
뭐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채권 시장이 굉장히 크죠. 주식 시장에 뭐 제가 알기로는 한 4-5배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채권에도 이제 국채가 있고 국가에서 발행하는 거, 지방채가 있죠. 지방채가 있고 이제 회사채가 있죠. 회사채가 있는데 이제 지방채 회사채죠. 회사채 지방에 이제 그 보증을 해줬으니까 강원도 그 춘천에 가면은 저 중도라고 있어요. 그 호암호 안에 섬이 있는데 우리 옛날에 춘천역 그쪽으로 가면은 이제 놀러 다니고 그런 데가 레고랜드라 그래가지고 이제 개발을 한 것 같아. 제가 보니까 그 자세히 모르는데 그때 춘천에 그 사우동인가요? 그 사우동 쪽에 그 임대 아파트 할 때 제가 또 춘천에서 군 생활을 해가지고 춘천에 좀 관심도 많고 그런데 춘천이 이제 뭐 호반의 도시라 그러잖아요. 상수원 보호구역에 있어서 기업 공장이라든지 이런 거 설치도 안 되고 도청이 춘천에 있기 때문에 이제 또 관변단체들이라든지 강원도는 인구가 150만 명 됩니다. 근데 큰 도시는 원주가 제일 크죠. 한 30만 명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춘천이라든지 강릉이라든지 조그마한 소도시죠. 그런데 춘천에 그 레고랜드 공사를 하면서 시공회사는 롯데 그 건설로 알고 있고 롯데 그 테마파크 많이 하는 그런 경험 때문에 그 회사를 제가 알고 있고 그 보증을 강원도에서 섰는데 그 뭐 보증을 철회한다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나라 채권 시장이 갑자기 이 타이밍도 안 좋은 게 이제 경기도지사란다 강원도지사 그 사람이 김진태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 사람도 이제 검찰 출신 국회의원 하다가 이제 이번에 윤석열 정부 때 강원도지사에 그 선출이 된 사람인데 그래서 지금 갑자기 그 잠잠하던 그 기름이 섞여 있는 아주 안 좋은 상황에 있는 이 채권 시장이 불을 지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쪽 채권 시장의 신용 경색이 굉장해가지고 우리 그 뜬금없이 물론 이제 위험성이 다 시장의 위험이라는 게 공포가 퍼진 상태에다가 불을 지펴버린 상태가 돼가지고 회사채가 지금 거의 뭐 이제 멸종 상태까지 될 정도로 지금 안 좋으니까 우리 현 정부에서 개인들이 뭐 이자를 2배를 부담하든지 말든지 콧방귀도 안 끼고 있다가 지금 갑자기 그렇게 되고 나니까 그 부동산 규제를 뭐 이번에 우리 저하고 성씨가 같은 대통령께서 비상 뭐 회의를 해가지고 경제 회의를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다 풀어버렸죠. 그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이렇게 말이 서두가 길었는데 조금 급조된 적인데 저는 12월 달 정도로 예상을 사실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 9월 소식 전해드릴 때, 8월 소식 전해드릴 때도 문정부 5년 동안 부동산 규제책 싹 풀릴 거다. 근데 9월 달에 다운그레이드가 됐죠. 저희 검단 신도시도 투과해서 조정지역으로 내려갔고 그렇게 됐는데 풀릴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회의 한번 하더니 쫙 풀어버렸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대출 부분에 대해서도 다 풀어버리고 뭐 15억 이상 되는 것도 대출 안 됐잖아요. 그리고 9억까지 중도금 대출되던 것도 12억으로 하고 중도금 대출 보증이 저희가 9억 이상 되는 거 못 받았죠. 9억 이상 되는 데가 어디 있었어요? 인천에서 저 송도에서 있었잖아요. 송도 그 주상복합들 9억 이상씩 8사를 9억 이하로 그렇게 해주고 자이도 그랬고 힐스테이트도 그랬고 그거 이제 12억 이하로 해서 갑자기 그 규제를 해제를 해버린 상황이 돼버렸고 규제를 완화해버린 상황이 됐고 또 1주택자나 무주택자 LTV를 그때 투과하면은 20에서 40 정도 해줬죠. LTV를 담보 그 비율을 근데 이제 50% 일괄 적용하고 또 투과 지역에서 15억 초과되는 그 주택에 대해서 대출 안 해줬단 말입니다. 아파트에 대해서 15억 이상도 해준다. 그래서 지금 강남 같은 경우는 지금 대출 받으려고 줄을 섰다고 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강남에 뭐 15억 이하 아파트가 없으니까 대출 안 됐다가 대출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땡기는 거죠. 금리가 어떻다. 그런 거는 별로 관심 없어요. 투자하시는 분들은. 왜 그러냐면은 금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볼까요? 100만 원이 추가 비용으로 이자 비용이 늘어났어. 1년 하면 1200만 원이에요. 3년 하면 3600만 원이에요. 5년 하면 6억 6천만 원이에요. 이자 비용 그 부담액만.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서 이거 긍정적인 사람의 예예요.
부정적인 사람은 이해 못 하실 거예요. 3년, 2, 3년이면은 아파트가 1억 이상 올라요. 네, 우리가 4억짜리 아파트가 5억 되는 거는 20%가 오른 거예요. 10억짜리 아파트가 12억 되는 거는 2억이 오르는 거는 20% 오른 거예요. 가격이 고가인 아파트일수록 그 상승에 대해서 상승 여력이 늘었다 줄었다를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별로 부담이 안 갖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5억, 3억짜리, 4억짜리 아파트 사는 사람은 1,000만 원, 2,000만 원 굉장히 부담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10억 이상 되는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서 구매하는 사람들은 1, 2억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아요. 프로테지로 따지면. 돈의 가치가 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막말로 5년 부담액이 이자 부담액이 5천만 원이에요. 그것도 매달 내는 거지 한꺼번에 내는 돈도 아니란 말이야. 근데 2, 3년 지나면 이 상황이 지나고 나서 우리나라 성장 궤도로 또 다시 올라서 금리가 이제 안정을 찾고 이러면서 또 성장을 더 하려면은 드라이브를 하려면 성장이 우선이잖아 우리나라는. 응? 내수가 뭐가 있어요? 개뿔도 없잖아 우리나라. 내수 인구 뭐 되지도 않고 땅덩어리도 조그맣잖아요. 다 수출해서 먹고 살잖아 우리나라. 그렇기 때문에 성장 일변도로 갈 수밖에 없죠. 제일 첫 번째 과제가 경제 성장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5년 동안 6천만 원이라는 이자 부담이 그렇게 큰 거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 아파트에 대한 그 전망이라든지 이거를 긍정적으로 보고 그러면 보유하고 말지. 근데 요즘에 나오는 것도 그 이자 부담 공포를 못 견디니까 이제 급매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청약 당첨자 주택 처분 기간은 6개월에서 우리가 이제 청약 처분 기간을 2년으로 이제 연장을 요번에 했는데 원래 내년도 6월까지는 윤석열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이제 대출에 대한 규제가 그 완화된 거고 투과지역, 조정지역 이런 그 규제를 해제만 해버리면 돼요. 비규제로 하면. 그래서 그 간단한 거거든 이거는. 근데 그렇게 될 것 같아요. 11월 달에 한 11월 초 10일 내외로 그 국토부에서 회의를 해서 이거를 조정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완화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윤 소장이 지금 1월 달서부터 계속 안 좋은 상황으로 오면서도 먹구름이 많이 껴있고 하지만 한겨울에도 막 혼자 서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말까지 했잖아요. 근데 지나고 나면 이제 끝에 와 있다. 정점이 국가에서 이런 거 또 그 시장이 안 좋을 때 우리 주식안정기금 풀 때 또 채권안정기금 풀었잖아요. 이번에 그 강원도 그 김진표인가 강원도지사 때문에 뭐 50조인가 60조인가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돈이 얼마나 큰 그 피 같은 존재라는 거를 우리가 1년 내에 경험을 할 것 같아요. 이 경험을 값지게 생각하고 투자라는 거를 오늘만 하고 내일은 안 하고 놀고 2, 3년 놀고 이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투자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고 부를 쌓는 거는 투자를 해서 쌓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그 경험이 될 것 같고 검단 신도 우리 이제 부동산 하시는 사장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후배분들한테도 신도시를 한번 처음서부터 입주 끝때까지 경험을 해봐라. 굉장한 경험이 되고 그게 좋은 자산이 되고 나중에는 큰 돈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상황이 지금이 아닌가.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르다는 거죠. 투자를 생각하는 부분하고 먹고 사는 부분하고에 따라서. 그래서 항상 성수기 때 잘 나갈 때 돈 많이 벌 때 관리 잘하고 씀씀이 아끼고 그때 다 쓰고 나서 돈 없고 나니까 이렇게 불경기가 찾아오면 쫄쫄이타잖아 우리말. 호황기 때를 지나서 불황이 찾아오면 호황기에 사용하던 씀씀이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가 않으니까 한 2년은 간다고 합니다. 씀씀이 줄이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일반 가정에서는 씀씀이 줄이기가 그나마 나 아닌 내 와이프, 내 가족들이 쓰는 돈이니까 내가 줄이면 되고 그러는데 혼자 사는 사람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관리가 안 되는 거죠. 더 이제 이럴 때 자산의 차이가 더 벌어지는 거죠. 부자는
가족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부자가 될 확률이 많습니다. 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옆에서 말들이 있고. 혼자 있는 사람은 남들은 저 사람은 돈 안 쓸 것 같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카드회사만 알고 있어요. 카드회사는 이 사람이 다음 달에 돈 쓰는 거, 다다음 달에 돈 쓰는 거, 뭘 쓸지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게 씀씀이 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됩니다. 하여튼 11월 달에 우리 국토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규제를 완화할 것 같다. 뭐 부동산 요번에 규제 완화 소식은 이만큼 줄이고 이제 금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금리가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간을 두고 시장에서 신호를 보내고 계속 신호를 보냈죠. 미국 FOMC도 그렇고 이렇게 신호를 계속 보냈단 말입니다.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상승 속도가 이렇게 급격하게 빨리 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탓입니다. 그래서 2월 달인가 났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제가 보기에는 겨울이 되면서 결말이 날 것 같아요. 어느 정도가.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한 부담은 해소가 되는데 그것도 지금 주가라든지 시장에서는 다 반영이 된 거잖아요. 시간이 지나버리니까. 공포가 그때는 컸지만 4, 5월 달에 그때는 공포가 어마어마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제 부분에 대한 거는 그때 대선이 있었고 지자 단체장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느끼는 감정이 좀 외국보다는 덜 했을 겁니다. 저희 이렇게 뒤돌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이 엊그저께도 지금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어요. 0.7% 해가지고 아마 제가 자료에서 보여드릴 건데 4.0%까지 기준금리가 올랐을 거예요. 그럼 기준금리가 4%면은 0%에서 굉장히 1년도 안 됐는데 지금 4%가 올라버린 거잖아요. 어쨌건 이렇게 많이 올랐다. 그래서 3.25, 미국 기준금리는 3.25에서 4%가 됐다. 근데 이제 기준금리를 왜 자꾸 얘기하느냐면,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일어나면 아까도 후반기 때 안 보이던 이런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채권, 주식 시장이 안 좋아지죠. 금리가 급격하게 올랐으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이 돼서 경기 침체가 어차피 가정에서 돈을 써야 기업이 돌아가고 기업도 투자가 되고 이렇게 되는 국가도 돌아가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지금 가정에서 돈이 나오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가정에서 쓰지도 않는 반도체를 만들어 가지고 부를 쌓았지만 이득을 내지만 어차피 그 반도체를 가지고 만들어서 제품을 팔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비자는 최종 소비자는 가정이란 말입니다. 지금 경기 침체가 이렇게 금리 상승에 비례해서 경기가 안 좋아지는 쪽으로 반대로 지금 어마어마하게 안 좋아지고 있다. 이거를 과연 정치권에서 견딜 수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11월 10일인가요? 이때 있는 미국 중간선거가 지나면 아마 또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이렇게 갑자기 규제 완화를 해버리듯이 또 반대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한겨울의 정점은 이제 11월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 다음은 이제 환율이고요. 환율은 이제 출렁출렁 하다가 지금 1430원대인가 이렇게 지금 걸쳐 있는데 지금 세계 전반적으로 미국이 금리를 급격하게 하면서 시장에서 돈을 빨아들이는데 전 세계에서 달러 안 쓰는 데 없잖아요. 다 영향 파급력이 어마어마한데 지금 영국이 비실비실 대다가 거기도 우리 강원도지사처럼 어떤 여자가 이렇게 총리가 돼가지고 갑자기 그래갖고 나라가 금융위기가 올 뻔한 위험이 있을 정도. 지금 내가 보기엔 진정된 게 아니고 내재돼 있다. 또 언제 터질지 모른다. 근데 미국이 이러니까 이제 유럽이 굉장히 안 좋고 일본도 안 좋고 중국도 안 좋고 우리나라는 뭐 끼지도 못하니까 얘기할 필요도 없고 서로 지금 이제 누군가가 쓰러져야 미국이 금리 인상을 멈추거나 할 텐데 내가 보기에는 유럽 쪽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 일본하고 오히려 중국을 때리려고 그랬는데 미국의 우방인 의도한 건지 의도를 안 한 건지는 모르지만 의도했을 거라고 저는 의심을 합니다. 미국이 그러면서 유럽 나가 떨어지고 일본 나가 떨어지고 우리나라는 뭐 그냥 나가 떨어지겠죠. 중국을 치려고 그랬는데 이런 상황이 지금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거를 11월 중간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조금 정치적으로 많이 풀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근데 환율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우리나라 자산은 지금 환율이 30% 올랐다는 얘기는 평가 절하가 된 거잖아요. 이미 다 떨어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다음 달인가요? 이번 달 말인가 한국은행에서 이제 금리 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금리를 어떻게 될지 소폭으로 인상을 할지, 또 미국하고 이제 반대가 됐잖아요. 금리가 역전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를 조금 보는데, 이미 시장에서 금리에 대한 부분은 공포는 다 반영됐다고 저는 봅니다. 인상을 하더라도. 그리고 그 다음 소식, 저는 이제 대출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지금 검단 신도시가 올해 가량 입주가 많아요. 1월 달에 우미린, 그 다음에 대방 2차가 했고, 뭐 신안도 하고, 모아미래도, 그 다음에 호반 서밋 2, 또 위에 북파, 남파, 또 대방2 옆에 모아엘가, 모아 미래도인가요? 거기까지 이렇게 하는데, 입주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았어요. 근데 물량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굉장히 안 좋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거는, 뒤에 검단 신도시 소식에서 전해드리는데, 하여튼 대출 문제가 이제 투과 지역에서 조정 지역으로 됐지만 10% 이제 더 50%가 됐으니까. 근데 이제 생애 최초라든지 이런 분들은 80%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본인이 1주택을 가지고 주택을 입주하시면은 이제 관계가 없는데 많이 나오고 이러니까. 근데 대출 금리가 지금 제가 소반 입주할 때 저는 대출을 안 받았지만 3%대 초반에 받으신 분들이 많아요. 지금 5%대 초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한 2%가 더 이제 거의 2배 정도 이렇게 가까이 되는 금액이 대출 원리금 상환이잖아요. 옛날처럼 거치 기간이 없어. 이자만 내는 게 아니고 이자 본자까지 같이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금액적인 부담하는 그게 많이 크죠. 20년 전에 제가 그때 당시에 7.5%, 8%대 이렇게 아파트 담보대출 받은 것 같아요. 그때는 IMF 이후에 받은 거니까, IMF 때 뭐 10몇 % 했으니까 굉장히 그때는 싸게 느껴졌는데, 이거 지금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공포심이 더 하겠죠. 어쨌든 대출 금리는 이렇게 됐다. 안심전환 대출 소식도 뭐 11월 7일서부터는 4억 이하에서 6억 이하로 한도가 늘어났고, 대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예상을 해보면, 이제 우리가 원리금 균등 반환이란 말이에요. 균등 반환 하면은 이제 부담액은 좀 크죠. 근데 이제 옛날에는 이거 1, 2년 거치 기간이라는 게 있어갖고, 주택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이자만 내는 거,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사업자 대출처럼. 그거 이제 앞으로 그런 대출이 나오고, 예를 들어서 지금 40년 대출 기간이 그렇다 그러면 이제 50년짜리 나오겠죠. 부담액을 줄이게. 그것도 예상을 해봅니다. 올해 아니면 내년 초에 그렇게 전환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채권 시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주식은 뭐 굉장히 작년서부터 안 좋았고, 작년에 주식에 뛰어드신 분들은 지금 뭐 거의 절반까지 원금 손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이번에 중국이 지금 시진핑 체제가 되면서 홍콩이 난리가 났죠. 홍콩이 난리 나는 바람에 반사이익으로 우리나라로 자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조금 좋아지는 그런 느낌은 있는데, 그것도 뭐 우리나라 특별히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주식, 그쪽만 혜택이 있지. 근데 이제 작년에 사신 분들이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묶여 있다 보니까 손실이 많이 커지는 경우고, 지금은 이제 아까도 있지만 환율도 자세히 봐야 되고, 오히려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달러에 투자해야 한다기보다는 이제 환율이 반대로 이제 원화 강세가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고 이제 접근을 해야지, 무조건 달러가 좋다고 달러에 투자하는데 오늘만큼 다 올랐는데 오히려 이제
가치가 달러 가치가 밑으로 떨어지고 원화 가치가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 부동산 소식이 좀 굉장히 대출 부분에서 한도 그 완화책이 많이 나왔는데 최종적으로는 국토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회 국토부에서 하는 그거를 하고 투기과열지구 규제를 조정지역을 해제를 하는 게 일반 그 비조정지역으로 가게 되면 이제 모든 옛날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건 부동산 시장에 우리 부동산 PF 하시는 분들, 부동산 우리 검단 신도시에 상가하시는 분들, 검단 신도시에서 전하겠지만은 굉장히 땅을 팔아야 할 정도로 살 사람도 없는데 땅을 팔아야 할 정도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 채권 그 강원도지사 지급 거절한다는 그런 발표 때문에 보증 거절이죠, 보증 거절. 그래서 지금 초토화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 상가 분양받으신 분들, 건축이 진행되는 쪽에서도 많이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